2025년 8월 10일 오늘 일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지금 시국은 8월 15일 날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국민주권 취임식이라고 했나요? 광화문에서 그런 행사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자 대부분 이 정가에서는 8.15 특사, 특별사면을 많이 거론을 하면서 그 여러 조국 또는 윤미향, 최강욱 그리고 또 이화영 많은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또 그래서 이제 야당이라든가 다른 시민 세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반발도 있고 또 비판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사면이라는 거는 형기를 그래도 얼마나 더 이렇게 맞췄다든가, 물론 확정이 돼야 하고,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됐다는 데 대해서는 송영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후보에 낄 수도 없고, 또 그런 형기를 다 마친 걸로 말하면은 3분의 1이라도 마친 걸로 말하면은 조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기를 얼마 채우지 못했고, 그래서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여전히 여야 정치권이 생각하는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그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만 화제를 비추니까 그 협법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심지어는 윤미향 같은 경우에는 무슨 하필 그 위안부 문제로 형님 사건의 범인인데 8.15 광복절에 특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런 말까지 듣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하는 특별 사면 또는 일반 사면 이런 것으로 접근을 하면 그렇게밖에는 상상력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보냐, 저는 이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죠,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6월 3일 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한 반년 동안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의 난, 즉 내란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건데, 저는 12.3 불법 계엄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의 난이라고, 저는 이것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출발했냐면은 2019년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동남아로 순방 가고 없을 때 국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밤에 청문회 중에 심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경심 교수, 조국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를 수사도 한번 해보지 않고 기소를 딱 했어요.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니까 청문회장이 얼어붙었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그 당시에 이제 이 야당이었던,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니까 야당이었던 국힘당, 그때는 국힘당이 아니었는데 이름이, 거기서는 이제 조국을 어떻게든지 법무부 장관에서 낙마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조국이 열심히 노력했던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봉쇄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을 텐데, 마침 조국 부인이 정경심 교수가 기소됐다 보니까 그 분위기는 이제 급속하게 낙마 쪽으로 기울었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대통령 부재 중에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것도 검찰총장이. 그럼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조국만 낙마시킬까 아니라 그냥 검찰 총장까지 같이 날려버렸어야 했는데, 가슴이 새 가슴이라 벌벌 떨어가지고 나중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총장인데 그딴 소리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검수안박이니 이런 이야기로 해가면서 계속 검경 수사권 분리를 가지고 검찰 개혁을 가지고 조국 때 윤석열의 이 겨루기가 결국 윤석열이 그걸로 해서 승기를 잡고 마침내 그 당시에 이제 야당이죠. 야당이 대선 후보까지 되어서 아주 0.7% 차인가요? 그걸로 해서 그 당시 이재명 누르고 한 3년 동안 국정농단을 하다가 불법 개헌을 했는데, 그러니까 반년짜리 내란이 아니고요. 윤석열의 난은 2019년부터 시작한 6년짜리 내란입니다. 6년짜리 내란인데 어떻든 지금 그 내란이 봉쇄가 되고 분쇄가 됐어요. 그러면 이 윤석열의 난을, 특히 검찰의 난이죠. 윤석열이 검찰 세력이었으니까요. 특히 또 그들의 내세운 명분이 검찰 개혁에 반발하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검찰 개혁을 반발하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먼지털이식으로 기획수사를 했죠. 조국 부부를 처음에 입건시킨 것도 사모펀드 그딴 것이었는데 그것은 무혐의였고, 찾다가 무슨 표창장 위조로 했는데, 아주 사소한 건을 가지고서 오랫동안 중형을 낸 것도, 또 정경심 교수는 몇 년 살고 나왔죠. 그것도 같지 않지만은 그런 식으로 기획수사, 그러니까는 먼저 어떤 특정인을 타겟을 정해놓고 막 들쑤시고 찾아서 수사는,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 사람들까지 다 연좌제로 하는 그런 식의 수사. 그건 조국 부부뿐만 아니죠. 다 그랬어요. 최강욱도 그렇고, 이재명 사단이라고, 이재명의 무슨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김용이라든가 또 이화영 부지사라든가 다 그런 식이죠. 전부 다. 뭐든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찾아보는
그래서 차선 나온 다음에 다 그런. 근데 사실은요, 일제 강점기 때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으로 독립운동가들을 이 수감할 때도 원래 법상 독립운동죄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다른 뭐 작범 수준으로 막 찾아내가지고 그런 걸로 엮어서 다 형살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도 안 되면 또 주변 사람들 가족이고 자녀고 뭐고 다 뒤져가지고서 연좌제로 그랬던 거예요. 그게 일제가 했던 버르장머리죠. 그거를 똑같이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 됐어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이 기획수사, 기획 기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던 것인데, 그거를 전부 되돌려야 돼요. 저는 그걸 이름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윤석열의 난을 줄여서 윤란이라고 하죠. 윤란을 평정한 데 대한 서운식이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공문을 서원해서 표창하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하면 송영길도 정치 보복적 수사로 결국은 입건이 됐었고, 뭐 조국 부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최강욱도 마찬가지죠. 또 많습니다. 전부 다. 윤미향이도 그 사람이 자기 평생과 그다음에 자기 사절을 털어서 이한부들의 맹렬국이라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처리를 못한 몇 가지 그런 비위를, 그 비위랄 것도 없죠. 그렇게 누가 옛날에 그렇게 무슨 추적할 거라고 생각하고 영수증처리를 했을 것도 아니고, 영수증을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상황이라는 게. 뭐 그런 것을 몇 푼을 빌미해서 형을 살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재명 영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로 몇만 원짜리 식사 산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차차 차례급수가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화영 지사는 제3자 뇌물죄라 해가지고 북한에다 대북 송금했다는 거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했던 그런 모든 윤석열식의 수사 방법, 그런 방법으로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걸 전부 다 의원이 처리해놔야 돼요. 그뿐만 아니고 대통령 되고 나서도 차상병 희생을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박정원 대령에 대한 항명죄 뒤집어 씌웠다가 지금 문제 났습니다만 다 훈장 줘야 됩니다. 필요하면 장군 승진이라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특진이라도. 그리고 지금 조성현 대령 수방사에 지금 12.3 불법 계엄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소극적인 대처를 해서 큰 희생을 막았던, 그 다음에 문상호 대령이라든가요. 헬기가 서울에 진입할 때 관제 저지를 했던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또 마약 수사를 제대로 잘해보려고 했더니 파다 보니까는 어쩜 잘못하면은 김건희 배우라든가 이런 것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중지시키고, 오히려 거기도 또 역으로 무슨 해지시켜버렸던 백혈용 경쟁이라든가 이런 마약 수사 열심히 했던 사람들, 이거 다 영역도 시키고 전부 다 원위치 시켜야 돼요. 송영길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은 원위치 시켜야 되고, 다 마찬가지죠. 최강욱도, 조국 부부도, 그리고 김용희든 누구든 전부 다 먼지털이식으로 정치 보복식으로 했던 모든 검찰의 난은 전부 다 윤석열의 난이기 때문에 그 난의 원위치를 전부 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훈장도 줘야 할 뿐만 아니라 사면, 그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8.15 강북됐을 때 과거에 일제에 의해서 독립운동하다가 처벌받는 사람들이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형사법이라 해도 독립운동죄라는 그런 제목을 얻다니까요. 그럼 뭘 했겠어요? 독립운동가를 처벌할 때 독립운동죄라는 그 죄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썼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다 그랬겠죠. 무슨 횡령도 하고 뭐 했다라고 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해방되고 나는데 그걸 존중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그때도 이야기할까요? 형기를 얼마 못 지었으니까 사면이 아니라든가, 아니면 30까지 대법원 확정이 안 됐으니까 사면 대상이 아니라 이래야 되겠느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번에도 일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툭하면 지금도 국힘당에서는 불법 계엄이라는 것도 그 다음에 내란죄는 아직 형사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지 않았느냐, 형사재판이 끝나는데 어떻게 끝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란죄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실패한 내란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내란 끝났기 때문에 평정이 된 거예요. 평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그 내란죄의 세력들에 의해서 6년 동안 윤석열 난이라고 하는 그 난에 의해서 기획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걸 해가지고서 누명을 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는 연좌제. 이를테면 조국만 하다 그러면 조국이 만약에 진범이라고 그러면 조국 자녀나 이런 것은 다 연좌제 아닙니까? 조국의 친구, 조국의 무슨 동생, 형제, 부모 형제 이런 거 다 연좌제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이 전부 다 원위치로 정상화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하면 대부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검찰 수사권이 약해지면은 사회 치안이라든가 이런 데 취약할 수 있다. 그런데요, 제가 저도 경찰에다가 사기 피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소해보고 그랬는데, 형사들 이야기예요. 형사들이 자기들에게 모든 수사권이 있다 그러면은 범인 잡을 수 있대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근데 항상 어려운 게 뭐냐면은, 항상 검찰 쪽에다가 이렇게 수사 지휘를 받기 위해서 영장 청구를 하면은 항상 꽉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더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 있어요. 요새 인터넷 부업사기 많아가지고 저도 그 피해자인데, 흔히 말하는 대포통장 계좌라고 그러죠. 한 4건이 있다 그러면은 그 4건이 어느 놈이 주범이고 종범인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뭐가 대포통장이냐? 대포통장이 아니냐? 이거 말도 사실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그 대포통장이 뭐였든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대포통장이면 또 그건 그것대로 또 따로 수사하되.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검찰 쪽에서는
경찰에게, 처음부터 검찰 쪽에서는 경찰에게 그 추궁을 한다는 거예요. 많이 청구하면, 뭐 계좌가 5개다. 그럼 5개를 다 청구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주범이 누구냐 특정해서 보내라. 심지어는 뭐 이것도 다 대포통장 같은데 이 대포통장 뒤에 있는 누구를 특정해서 좀 청구해라. 이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당 형사 들었어요. 도무지 수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으면 경찰이 착착착 알아서면 잡는 건 이유가 아닌데 이를테면 불법 통장 계좌가 5개 나오면 5개를 다 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것이 어떤 것이 주범이고 어떤 것이 존범이고 어떤 것이 대포통장이 구별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포통장도 그걸 수사를 해야 누가 거기서 돈을 빼가는지 CCTV라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맡고 있는 것이 검찰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검사가 지금까지 수사 지휘한 것은 오히려 사회의 치안을 잘 하고 만들게 한 게 아니라 참고 범인들 도피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만 일조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분리는요,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저는 바랐어요. 왜냐하면 수사권은 경찰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찰이 마음껏 수사를 해야 되죠. 그래야 잡는 거죠. 지금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를 잡을 때는요,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되고 경찰이 수사를 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항상 그 뭐 할 때마다 검찰에다가 수사 지휘를 받아야 되고 이 품위를 올려야 되고 그래가지고서 뭐 영장 받아가지고서 또 수사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 시일이 끝나게 되면 다 도망가 버리고 또 통장도 나중에 압류해봐야 이미 다 잔거 빼가지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건 뭐합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검경 수사권 분리가 안 된다는 것이요, 치안을 더 도움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치안을 무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건을 더욱더 장기화해가지고서 미제에 빠뜨리는 그런 일에 입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검찰은 그게 자기들 배설자고 키워왔어요. 버리장머리 없이. 자기들 다른 일에 무슨 정치적인 보고할 때는 그냥 먼지털이하고 뭐 그냥 계좌를 뭐 수백 개를 막 다 뒤져보고 하면서 정작 그 경찰에서 그 형사들이 올린 그런 뭐 영장시정이나 그 수색 그 계좌 수색 뭐 이런 거 뭡니까 조회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 영장은 아주 그냥 그 무슨 별소리나 된 것처럼 진일 짜고 안 해가지고서 시간 날려 나중에 다시 그 격식 갖춰가지고서 다시 재청구하면은 그 어떤 시간이 막 끝난 거죠. 그때 나중에 압류해봐야 뭐 통장 뒤져봐야 깡통이죠. 대포통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대포통장이 아니어도 거기 참고 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일을 검사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분리가 안 되는 건요, 오히려 치안이 더 안정적이지 않고 이 보호장이 안 되는 그런 데 오히려 일자고 있다는 겁니다.